오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카네맙이라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치료 작용 원리 말씀드리고, 이게 적합한 경우가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치료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고, 비용, 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과정 궁금하시죠? 원래 드시던 치매약은 드시면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돼요. 병원마다 좀 다른데 처음에 몇 번은 1박 2일 입원해서 바로 다음날 퇴원하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6시간 입원한 다음에 퇴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한 3-4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실 가서 한 4시간, 3시간 있다가 바로 가시면 되는데 6시간 입원이니까 6시간 당일 입원을 시키니까 짧아서 좋긴 한데요. 이 조그만 데다가 딱 보호자 의자랑 딱 환자 침대 있고 6시간 딱 당일 입원실은 보호자가 어딜 가기가 좀 그래요. 6시간 주사 들어가는 건 1시간 동안 들어가고요. 앞뒤로 뭐 관찰하고 이래서 그러는 건데 보호자가 딴 데 가기가 좀 미안해서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요. 옆에 이렇게. 지겨워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주사 맞는 환자가 혼자서 유튜브 보거나 책 볼 걸 꼭 가져와야 돼요. 안 그러면 보호자가 같이 이렇게 멀뚱멀뚱해서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 내가 예전에 효도를 못했는데 이거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그래도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평소에 안 그래도 소먹소먹했는데 둘이 막 해서 커튼도 걷어놓고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동안 주사,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까봐 몇 시간 관찰하는데 처음에는 좀 오래 관찰하고 슬슬 줄여 나오면서 나중에 주사실에서 주사 맞을 때는 30분만 관찰하고 집에 가신다. 치료 전에도 찍어야 되고, 아까 그 혈관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하면서도 부작용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정기적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 몇 번 MRI 찍을까요?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도 찍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어찔 뭐 하다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또 찍어. 그러니까 MRI가 근데 처음 찍을 때는 보험이 되는데 이 팔로우업 하면서 찍을 때는 보험이 안 돼요. 치료 효능이 어떻게 되느냐?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치료를 시작하면 아밀로이드가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8개월 됐더니 많이 줄더라. 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로 논문에 실린 거 보니까 주황색 쫙 줄어들고 위약구는 그대로 가고 있죠. 18개월 동안. 확실히 한 6개월만 맞으면 안 돼요. 6개월 맞으면 조금밖에 안 줄어. 그렇지? 0에서 마이너스 한 35밖에 안 돼. 18개월 했더니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18개월 하라는 거예요. 자, 아밀로이드는 그렇게 없어지는데 인지 기능은 어떨까요? 주사 맞는 사람은 유지되고 주사 가짜 약 맞은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치매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앞에 아밀로이드는 너무 해피하게 잘 줄었는데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떨어지긴 떨어져. 주황색 레카네맙군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위약보단 낫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프, 이 그래프가 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한 끗 차이인데 저만큼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18개월에 요만큼이니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차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18개월의 차이가 27% 차이였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간으로 이렇게 치면 27%인데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18개월이 6개월이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 27도 30에 가까우니까 33 하면 그것도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3분의 1의 기간을 늦춘다고? 그러면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매하죠? 제가 여생이 3개월이면 1개월 늦추는 거예요. 근데 여생이 20년이면 7년 늦추는 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레카네맙 치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가 유지된다고 하면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차이가 벌어지나 봤더니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름에 있었던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가 났는데 정말로 36개월 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차이가 벌어지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제 부작용으로 넘어갑니다. 항체 치료를 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뇌 부종이에요. 이데마. 그래서 아리아라고 불러요. 아리아. 부작용 그럼 아리아예요. 그래서 아리아 영어랑 아리아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뇌 부종도 있고 미세출혈도 있어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총알이 딱 지나간 것처럼. 저게 이제 아주 조그맣게 톡 터진 건데 거기에 철분 때문에 시그널이 좀 더 과장돼서 나와서 좀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는 아주 조그만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른 것 같은 그런 상처라고 해요. MRI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밀로이드, 릴레이티드, 이미징, 아밀로이드와 관련된 이미징, 뇌 이미징의 앱노멀리티, 이상소견이다.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대표적으로 뇌부종, 미세출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아리아의 증상이 어떨까? 대체로 무증상이에요. 발생률 자체는 10명 중에 2~3명 정도에서만 생기고요. 대체로 무증상이에요. 얼마나 무증상이냐? 97%. 그래서 증상은요, 어지럼증, 두통, 시력저하, 보행장애, 혼란 이런 거는 좀 심해 보이겠죠. 드물게 발작이나 사망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아 발생의 위험 인자가 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아포2라는 유전형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뭐 관련된 콜레스테롤 옮기고 뭐 이런 단백질인데요. 그게 유전형이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4 유전형이 우리가 2개씩 있는 거 아시죠? 염색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근데 이 아포이라는 유전자도 그럼 2개가 있겠죠. 그럼 어떤 거는 2일 수 있고 어떤 거는 4일 수 있잖아, 제 안에도. 근데 이게 4가 그럼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둘 다 4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4가 너는 아포이포 4형이 몇 개야? 그러면 나는 0개야, 난 하나야, 2개야 이렇게 할 수 있죠. 0개에서 2로 갈수록 아리아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아리아 다음으로 또 심심치 않게 사람 괴롭히는 게 이 주입 관련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퓨전이라는 게 주사를 이렇게 쭉 넣었다는 뜻이니까 주사 주입 관련 related reaction, 그래서 주사 주입 반응, 그래서 IR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RR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그 뭐 g당얼마 뭐 이러니까 이제 따지면 어쨌건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RI도 계속 찍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더 들겠죠. 그다음에 또 이게 1박 2일 입원하고 뭐 당일 입원하고 그러면 입원비 또 내야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이제 많이 드는 거고요. 보험이 돼도 비싼 약이죠. 보험이 된다고 쳐도.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가민가인데 요즘 들어서 확실히 좀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아밀로이드 펫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왜요? 멀쩡하신데. 아밀로이드 저거 있으면 주사 빨리 치료하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싹 없애버리려고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다 앞에 나왔던 얘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임상 시험에서 지금 했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하고 있어요. 50세 이상은 이하는 하지 말자. 다 임상 시험에서 50세 이상만 했기 때문에 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 뭐냐면